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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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시청자와 함께하는 소규모 경제방송.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저 덕분에 10년물 채권 숏으로 많이 모으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근데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지만, 장기물도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선 유효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채권, 특히 장기금리에 대한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왜냐면 보통 숏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레버리지로, 못해도 레버리지 ETF로 네. 하셨을 거니까, 네. 예,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단기채는 그럼 어떤가요? 예, 단기채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 성향의 투자자시라면 이게 한국에서 아무튼 한 몇 년 사이에 채권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드셨어요. 원래 개인분들은 이제 채권을 많이 안 하셨는데 채권 성향의 투자자시라면 2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TUA라는 맞습니다. ETF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시라면 TUA에 진입하시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점으로 본다. 네. 그리고 장기물 국채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아직 업사이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방향 플레이를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장기 금리는 단기가 내려온다 그래도 반대로 장기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아직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충분히 있고 그런 리스크가 많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매수 진입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장기물조차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레벨에 왔으니까 숏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영상, 네. 업로드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네네. TUA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취임을 하는 날이죠. 네. 네,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얼핏 공부하기로는 불법 이민자, 네네. 관세, 그리고 부채 한도 등등 해가지고 좀 굵직한 변경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변경점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또 조심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네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좀 도움을 주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특히 이번 주, 다음 주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위든 아래든 네. 이라고 보고 이게 시장이 이제 내용들을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게 하루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 방향이 계속 맞을 거다도 아니고 그런 큰 변동성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언론에서 나오기론 100가지 정도의 행정명령을 한 번에 네. 사인하고 할 거다. 한마디로 이민, 관세 아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발표 내용이 어떠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에 비해 예를 들자면 관세면 좀 더 충격적이냐 아니면 프라이싱 대비로 시장의 컨센 대비로 오히려 완화적이냐. 이제 이게 첫째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둘째는 단순히 더 충격적이냐 완화적이냐를 떠나서 실제 그럼 시행을 언제 하느냐. 네. 그러니까 관세로 치면 사실 뉴스에서 최근에 점진적으로 매월 2에서 5%씩 이제 부과하겠다 이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시행을 언제 본격적으로 될 거고 그 안에 또 어떤 거는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부채 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의회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정책들을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시장이 생각을 하겠구나에 대한 좀 가이던스를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트럼프 관세 정책 자체가 정말 인플레이션인지 궁극적으로는 디플레이셔너리한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다수는 일단 트럼프의 관세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오히려 관세를 물리게 되면 그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관세가 물려진 특정 상품의 그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거에 대한 소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셔널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다 각자가
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 관세가 끼칠 매크로 경제에 끼칠 영향은 통화량이나 시장의 유동성이 만약에 높아진 상태라면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러니까 장기금리의 하이어 폴 롱거가 제가 계속 얘기해온 미국 장기금리의 하이어 폴 롱거가 그 리퀴디티, 유동성을 크게 축소시킬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지만 아직까지는 뭐 자산 시장을 보든 뭐 코인 시장을 보든 뭐 네. 아무튼 그쵸. 이번 주말에도 또 뭐 트럼프가 네. 코인을 발행했다는 이슈가 있던데 전혀 그 리퀴디티가 뭐 크게 줄어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관세 인상은 특정 그 관세를 때린 물품들의 가격을 굉장히 크게 자극시킬 거고 그럼 그렇게 자극시킨 물가가 만약에 정말 유동성이나 시장 자체에 그리고 실제 경제에 아예 돈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그게 인플레이션까지는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일회성의 어떤 인플레이션 충격은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거를 가늠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그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맞든 틀리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프라이싱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만약에 지금 관세가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거에 비해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수준이나 속도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일각에서 주장하시듯이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어떻게 프라이싱을 할 거냐. 왜냐하면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꼭 궁극적인 목표를 절대 그렇죠. 맞추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22년, 23년, 24년 아주 오랫동안 주장했던 게 지금 채권 시장은 계속 연준이 단기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으니까 리세션이 올 거야.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이거를 계속 프라이싱 했지만 결국에 그건 전혀 아니다. 일단은 모든 위기는 지금은 유동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네. 생각보다 미국의 명목 경제가 강하네. 이걸 깨달은 채권 시장이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위기일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동성이 축소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프라이싱이 돼 있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정도가 될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수많은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프라이싱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해가 네. 잘 되셨나요? 지금 예시로 든 게 이제 관세 하나만인데 사실 100가지면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쵸.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로 어떻게 향하고 어떤 속도이겠구나는 한 2월 중순이 돼야 좀 더 명확해질 걸로 보이고 어떤 방향성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기에도 그쯤은 돼야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QRA가 2월 4일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저희 프루팅에서는 이제 1월 말 정도에 QRA에 관련해서 또 자세히 쓰겠지만 이번에 이제 국채 발행 계획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컨센이고요. 워낙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 뭐 어떤 엄청난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그렇게 스카페스네트가 뭐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를 감안하고 스케줄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은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 사이까지 그 2월 중순 정도는 돼야 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정말로 제대로 된 조정장으로 하락장으로 가나 싶다가도 지난주에 좀 상승을 꽤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일단 제가 그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게 이제 내포하고 있던 시장의 움직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파월의 다음 자리를 엄청 노리고 있다. 지금 뭐 거의 뭐 출마했다 지금. 원래 굉장히 바이든 정권에서 매파적이었던 걸로 유명했던 나름 이름을 떨쳤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굉장히 갑자기 180도 얼굴이 바뀌어서
왜냐면 월러이사는 애초에 트럼프 정권 네. 때 트럼프 정권 1기 때 지명된 사람이에요. 근데 연준 내에서 그래도 나름 꽤 영향력이 있고 입지가 있는 인물인데 그 양반이 지금 대다수의 많은 파월을 포함한 대다수의 이제 연준 인사들은 다시 굉장히 매파적인 워딩을 내고 있죠. 네, 맞아요. 왜냐면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작년 9월에 금리를 크게 인하했다가 9월부터 지금 반대로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실수했구나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파적으로 어떻게든 채권 시장을 아웃호크해서 채권 시장이 이미 매파적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프라이싱해서 23년과 같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미래의 성장이 아니라 미래의 전형적인 리세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게 그렇게 프라이싱하게 하려고 장기 채권 금리를 다시 낮추려고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조금 최근 들어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돌아서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완료된 걸로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아예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거야. 그런 프라이싱 그 자체는 또 그 매크로 경제에 실질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그 프라이싱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꽤 긴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제 그 윌러 의사가 최근 들어 이제 얘기하는 게 거의 진짜 올해 4번 내릴 수 있다. 4번 내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를 확신한다. 이런 식의 워딩을 내놓으면서 정말 제가 그래도 패드 워처로서는 꽤 리스펙트하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의 말에 따르자면 이 정도로 연준 위원들 중에 이 정도의 워딩을 내는 거는 수십 년 연준을 본 역사상 처음이다. 네, 이 정도로 누가 봐도 저기 파월 다음에 나 시켜줘. 지금 이런 계속 하고 있다. 트럼프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트럼프가 월러 의사를 지명하고 뭔가 막 굉장히 또 오히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월러 의사의 최근에 아주 비둘기적인 발언이 연준의 메인 컨센서스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한다면 제가 얘기해왔던 이제 앞으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베어 스티프닝일 거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미 완료가 됐고 근데 향후 추가적인 스티프닝도 아주 매시브하게 베어 스티프닝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장기 금리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당분간은 장기 금리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기간에도 주가는 명목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장기 금리의 그 큰 상승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텀 프리미엄의 확장, 재정 정책을 우려하고 어떤 수급을 우려하고 미국이 트럼프가 돼서 또 빚을 엄청 내겠구나. 이런 텀 프리미엄의 확장이 지금까지는 주였어요. 네네. 어떤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경제 성장의 프라이싱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분해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텀 프리미엄의 확장에 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텀 프리미엄의 확장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굉장히 미국 경제에 큰 둔화 압력을 끼치고 또 하나 자산 시장의 멀티플에 굉장히 압력을 조금만 시계열을 길게 보면 분명히 압력을 크게 끼칩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굉장히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명목 장기 금리의 상승은 텀 프리미엄의 확장을 넘어선 경제 성장에 대한 아주 큰 기대. 일단 명목으로는 그렇게 완화적으로 간다 그러면 경제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붙겠죠. 둘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라이싱도 붙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명목 금리가 상승하는데 장기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만큼 상승을 안 하는. 그죠? 그렇게 되면 주식은 일드 기반의 자산이기 때문에 원자재보다는 덜 좋겠지만 원자재나 중국처럼 이미 멀티플이 크게 수축되어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미국의 주식은 훨씬 덜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플이 PE가 이미 너무 크게 스트레치되어 있으니까, 확장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주식이 채권보다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또 생긴다. 채권은 여전히 가장 월스트고 장기 채권은 명목상으로는 미국 주식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정말로 뭘 원할 거냐. 그리고 트럼프가 뽑은 인사들, 스캇 베센트나 스티브 비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매크로에 대한 프라이싱과 지금 매크로에 뭐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고 이런 걸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조언도 받을 거고
트럼프가 정말로 주가의 당장의 상승을 꼭 원할 거냐, 인플레이션의 완전한 안정 대비, 월러이사 같은 사람들이 주류도 아니고 대부분은 민주당 그 계열인 사람들이 많고, 그냥 지금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진짜로 이완적인 그런 걸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매파적으로 해야 된다. 매파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장 전망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좀 타격을 받더라도 매파적으로 해야 되는 걸 연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장기적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지금 연준이 비둘기로 해봤자 제가 봤을 때 스트레치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파적으로 해서 그게 자기네 장기 국채에도 낮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연준의 대다수는 매파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월러이사는 지금 뭐 이제 드디어 내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 일단 연준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바뀔 거가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의 기본 전망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트럼프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하이어 폴 논거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바이든 정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오래되게 했다라는, 예를 들면 중산층의 웰스는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의 부나 실질 소득, 실질 소비력은 굉장히 크게 급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미국의 부의 양극화는 정말 한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다만 선거는 그 소수의 힘이 세나요? 다수의 힘이 세나요? 선거가 다수의 힘이 세죠. 네.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면은 어쨌든 중산층 이하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에 경제나 매크로 경제나 이런 거에 차지하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트럼프는 주가 띄우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연준은 어떻게든 압박해서 엄청나게 막 이완적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봐야 된다. 다만 트럼프도 최우선 순위가 굳이 주가를 당장 어떻게든 더 띄워서 조금 더 스트레치, 조금 더 문제를 이연시키는, 생각보다 아닐 가능성이 꽤 있다. 연준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는 아닐 가능성, 트럼프조차도, 그러니까 이미 당선된 지는 몇 달 됐으니까 계속 파월 후임을 안 쳐서 섀도우 의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미 스캇 베센트가 냈고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아직까지 파월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제가 예상하는 경로로 좀 어느 정도 어쨌든 올해 최소 6월 전에 상반기 안에 최소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압박을 넣을 수 있어요. 비둘기적으로 해라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워낙 트럼프가 예측 변수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변에 뽑은 인사들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일단 연준이 하게끔 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도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워낙 트럼프는 주말에 코인 발행한 거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대통령했다. 진짜 그것도 저는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망으로, 그런 걸 예측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최소한 어떤 분들은 정말 소설 같은 전망을 기반으로 막 전망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팩트를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땐, 팩트로 봤을 때는 아직 파월에 대한 얘기한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트럼프가 엄청나게 연준을 압박하고, 그 월러이사가 요새 대선 출마하듯이 다음 연준회장 하려고 이런 뉘앙스를 했다고 해서 연준의 전체적인 기조가 바뀔 거라고 저는 아주 소수라고 본다. 지금 월러이사가 그렇게 비둘기로 하는 게. 그런 측면으로 일단은 매크로를 전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궁금했던 게, 오늘 프루팅 글로벌 클럼에도 나왔듯이 네네. 베센트가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없앨 수도 있다. 트럼프랑 얘기해서 그 얘기한 바도 있다. 막 이렇게 했던 걸로 봤는데 만약에 부채 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 한도가 없어지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시장 참가자들 장기금리의 상승을 우려하게 하고 엄청나게 큰 또 추가 지출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시장에 끼치겠죠. 일단 채권 시장으로 치면 한마디로 아까 저희 글에 남겨주셨던 그 장기금리 숏으로 엄청 먹으셨다라고 했던 동자분들처럼 숏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 부채 한도 하나만 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채 한도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고 뭐 이제 까고 갔더니 엄청나게 또 많은 지출을 하겠다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오면 그거는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프로그로스죠. 그러니까 성장에 우호적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성장에 우호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결론이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어쨌든 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매우 그로스로 할 거고 다만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겠죠. 장기 채권 시장은.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하니까 굵직하게 그럼 100가지 행정명령이지만 굵직한 틀을 그냥 잡아보면은 뭐 100가지는 아니고 한 중요한 거는 한 6, 7가지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규제를 다시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성장에는 긍정적일까요? 어떨까요?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시장에는 프라이싱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트럼프가 규제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막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에는 좋게 작용할 거고 한마디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측면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규제 완화는 이거 뭐 제 생각이지만 오히려 장기 국채 같은 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성장 측면에서 나쁘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굉장히 가장 좋은 트럼프의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쓸데없는 비용과 이게 지출되면서 인플레이셔너리한 거고 그러니까 공화당이 보통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죠. 규제 완화라는 거는 좀 디스인플레이셔너리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가장 좋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뭐 아까 제가 부채 한도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관세 측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오늘 이제 발표가 쭉 되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걸 하나하나 이제 뭔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해석이 나올 거예요. 관세에 대한 프라이싱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막 두려움에 찼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좀 뭐 블룸버그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거다. 그리고 뭐 장기금리 하락도 거기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프라이싱하는 거는 그래 결국에 트럼프는 사업가니까 장사꾼이니까 좀 그 협의를 위해서 협상 카드로 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그게 아니야 라고 프라이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근데 만약 관세가 좀 더 시장의 프라이싱에 비해 더 충격적으로 나온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그냥 협상용이지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부과 안 할 거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온다면 관세가 충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프라이싱에 주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성장에는 매우 주식시장은 성장과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멀티플은 뒤로 차지하고 성장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관세가 시장 프라이싱에 비해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온다. 성장에 매우 부정적이고 주가를 이루는 건 성장과 멀티플인데 성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충격적이라면. 그러면 멀티플을 정하는 축은 뭐라 그랬죠? 장기금리가 어떻게 되냐잖아요. 그럼 장기금리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채권의 장기금리에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측면에선 시장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볼까요? 그러니까 더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될 걸로 프라이싱을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의 프라이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야. 이거는 저도 동의는 하지 않아요. 결국에 궁극적인 거는 그때 상황의 매크로나 뭐 실제 유동성이나 통화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 당장의 시장의 프라이싱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악화된 걸로 프라이싱을 할 겁니다. 그 말은 장기 금리는 관세가 만약에 지금 좀 충격적으로 발표된다. 언론에서도 막 좀 놀랍다라고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고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최근에 좀 반락한 장기 금리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 적자. 지금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핵심 아젠다가 뭐 관세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적자를 줄이겠다. 줄이겠다. 말로는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스카페센트나 뭐 이런 양반들이 뭐 테슬라가 도지 뭐 해가지고 네. 뭐 다 해고해버리고 다 줄이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재정 적자가 정말로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엄청나게 뭐 공무원들 삭감하고 뭐 앞으로 지출을 이렇게 줄일 예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폭의 뭔가 재정적자 감소를 실제로 발표하고 그거를 뭐 진행하겠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 발표가 시장 프라이싱보다 충격적이냐 아니냐인 거를 넘어서 기간, 언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기간은 일단 아직 전혀 모르니까 시장의 프라이싱보다 더 크게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성장의 주가에 프라이싱되는 성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제가 23년에 그 장기금리 상승도 장기금리 5%까지도 갔고 뭐 그 24년에도 장기금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고 뭐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거에는 예상치 못한 주가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에 대한 전망을 엄청나게 지금 높여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엄청난 생산성 증가와 혁신성 증가를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전망에 포워드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게 주가를 지금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그 프라이싱이 크게 깎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셔너리한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그렇죠. 매우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뭐 장기 국채 발행도 줄이겠죠. 진짜로 자기들이 그만큼 그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24년은 어떤 급진적인 정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24년은 어쨌든 미국의 자산 시장이 많이 오르는 한 해잖아요. 그래서 꽤 세수 자체가 4월에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재정 적자에 도움이 되죠. 세출 대비 세수가 높은 거니까. 그리고 매년 4월은 보통 그런 세수가 당연히 늘어나는 달이에요. 그래서 원래 국채 발행이 덜 있는데 이번 연도는 정말로 어떤 트럼프가 당장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쓸래 이러지만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그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뭐 QRA나 이런 거는 이제 프루팅에서 또 다루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재정적자의 감소는 성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굉장히 떨어뜨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디스인플레이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 적자를 정말 감소한다 그러면 장기 국채나 뭐 국채에 제일 좋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 그게 주였으나 이제부터는 조금씩 만약에 제가 말한 이런 게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엇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조금 더 2월 중순까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정말로 원래는 채권이 주식에 대한 해지 역할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기도 하잖아요. 다만 그거는 언제 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인데 만약에 이런 정책이 되고 그리고 또 장기금리가 어쨌든 4.5 이상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이거는 장기금리가 좀 높게 머무는 게 오래될수록 미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재정적자 축소 계획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말로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된다 그래도 실현되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실현하려는 노력과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면 당연히 시장의 프라이싱은 장기 국채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그 과정 자체는 그럴 수 있으나 목적지까지는 정말로 너희들이 재정 지출을 그렇게 줄인다고 그래서 재정 적자를 그렇게 감소한다고 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왜냐면
거기에는 단순히 대통령 권한으로 다 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고, 사실 뭐 트럼프가 정말 재정 지출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렇게 하겠다를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흑자를 기록한 정권은 클린턴 정권입니다. 빌 클린턴.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환경으로 정말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뉘앙스를 계속 노력하고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실질적인 가이던스를 준다면 장기 채권 시장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요인이다. 재정 적자를 크게 감축하겠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다 팔로우업이 되시겠죠? 네. 그럼 반대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데 실패했으면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한 측면만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주가는 멀티플도 멀티플이지만 장기 금리는 그래도 꽤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걸 진짜 지탱해주고 있는 큰 축이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에요.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 맞아요. AI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네. 생산성을 미친 듯이 향상시켜 줄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크게 꺾일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재정 적자를 줄인다라는 건 한마디로 미국이 정부 발로 지출을 해서 경제를 어떻게든 뜨겁게 유지하는 거를 줄인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내려가겠죠. 반대로 재정 적자를 딱 까봤는데 역시 재정 지출 파티고, 형들 말로만 그랬지 이거 결국에는 뭐 비잔치 또 하겠다는 거네. 이렇다라는 건 장기 금리에는 굉장히 큰 상승, 지금까지 몇 년째 안 좋은 장기 국채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다만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주가는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더 오버웨이트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지는 단기적으로는 알 방향이 없으나, 다만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제가 아는 매크로 거시경제에서는 GDP 대비 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아무리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한다고 해도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막 환호하고 막 더 성장이 높겠구나 할 수는 있으나, 그게 결코 계속되지, 그러니까 네, 진짜 성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닝 까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어닝이 어느 순간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따라간다. 엄청난 확대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 공약이나 뭐 결국에는 이것도 빚잔치 하는 거구나 해도, 실질 어닝의 증가를 계속 이제 깠을 때, 한 분기, 두 분기 뭐 해서 깠을 때, 그 어닝의 증가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그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가에는 다 안 좋네요. 다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의 움직임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진짜 누구도 알 수 없고, 뭐 진짜 블루오프 탑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외가격, S&P 500 올해 말에 외가격이 한 7,000, S&P 500이 7,000 갈 거야, 뭐 7,000 넘을 거야, 아니면 6,600 넘어갈 거야, 이런 옵션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프라이싱이 그렇게 지금 위로 팍 마지막 블로우오프 탑이라 그러죠. 정말 그게 더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게, 그러니까 어떤 연준이 다시 뭔가 굉장히 이완적인 스탠스 취하고 막 이러면서 주가가 어쨌든 마지막 장기금리가 오르는데도 블로우오프 탑하는 거는 지금 프라이싱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 해칭을 해놓고 있는 것들을 클로징을 일단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단기적이라는 거는 향후 수개월은 진짜 누구도 알 수 없고 굉장히 매크로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냥 하나하나의 트럼프 정책 하나하나가 이렇게 발표될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시장이 어떻게 프라이싱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했고, 관세했고, 재정 지출했고, 그리고 이제 이민 불법 이민, 이민자들을 굉장히 저기 다 쫓아내고 해가지고 정말 그거는 저는 진짜로 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에서. 당연히 성장에 매우 부정적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다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죠.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니까. 불법 노동자들이 보통 일하는 거는 정말 다들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정유업체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이 그 원유 그런 쪽에서도 한다고 뭐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성장에는 매우 안 좋을 거고, 고용적인 데이터 측면에서 실제 뭐 불법 이민자들이 정말 고용 데이터에 정확히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진짜 고용에도 단순히 뭐 실업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졸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고용 측면에서 안 좋은 측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아까 규제 완화는 미국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꽤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주가나 자산 시장에는 가장 좋은 거지만 반대로 이 불법 이민 이거는 오히려 뭐 주가든 뭐 금리든 어느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게 없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다만 뭐 그게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 아젠다로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 같고 좀 큰 규모로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걸 함으로써 그럼 트럼프는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아젠다. 그럼요. 미국인들은 지금 정말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이 부의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낼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누군가한테 탓을 돌려야 되는데 뭐 전에 연준 의장이 잘못한 거다, 뭐 파월이 잘못해서 그런다 이럴 수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정권들이 뭐 중국에다가 탓을 돌리고 중국이 뭐 값싼 뭐 물건을 생산하고 뭐 값싼 뭐 다 그래서 뭐 리쇼어링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돌릴 곳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트럼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고 정치에 막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엔 그러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너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 게 문제인 거지. 뭐 중앙은행들이 뭐 08년 이후로 엄청나게 계속 유동성 주입을 하고 뭐 자산 가격 띄우고 이래서 자산이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불평등이 그 격차가 계속해서 끝까지 벌어졌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양극화를 만들어냈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아무튼 그런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칩스법 뭐 2.0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대략적인 큰 줄기는 그 정도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중요한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파는 단순히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이거를 해석하고 하면서 매크로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통화도 그렇고 외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월 중순까지는 막 계속 이 적정 프라이싱을 하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